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사면 수면위로. 한덕수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 했어요. 네, 어제 대정부질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질의에 짧게 답한 건데요. 앞서 한 2주 전 한 총리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제 우회적으로 답했던 것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갔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일주일 전쯤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해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현재 사면권 행사에 대한 그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당이 요청하고 총리가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총리가 건의를 공식화한 만큼 사면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는 관측이고요. 그렇죠. 또 어제 좀 이슈가 됐던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 있어요. 그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한 표현이 적절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해먹겠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답했어요. 아하. 네, 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실수를 덮기 위해 고인을 이용했다,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대정부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김준일 대표 어제는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한덕수 총리의 답변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여러 개가. 두 단어로 요약을 하냐면 도발과 속내,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도발이고 뭐가 속내입니까? 도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게 민주당에서는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이 아무리 배은망덕해도 윤 대통령 발언을 감싸겠다고 고인이 된 분을 이용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부러 작심하고 나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마지막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였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하나 눈에 띈 게 어제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예. 대우조선 그 파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조선업의 저임금 문제, 뭐 집당조선 문제, 이런 구조적 악순환이 있는데 도대체 왜 노동자들만 이렇게 협박을 하느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총리한테. 그러니까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뭐 우리 의원님께서 그러면 사측 사람들 고발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아니면 뭐 이제 사측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동자들 고발하면은 의원님이 그러면 회사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총리의 답변이냐, 이게 적절한. 그러니까 뭐 대책을 내놓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심하고 이렇게 좀 도발을 하려고 나왔다. 강은미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강은미 의원이네요. 강은미 죄송합니다.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속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사면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났는데,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 사면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우리가 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겠다, 이런 속내를 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다음 주에 저도로 휴가 가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온 뒤에 아마 이게 구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하나 속내가 좀 많이 드러난 게 박성중 의원이 공영방송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노총 노조 출신들이 KBS, MBC, YTN, 연합뉴스, TBS 다 장악했다라고 하니까 특정 성향을 가진 분들이 방송 내용에 영향을 받는 장악을 해 방송 내용에 영향을 받는 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지배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하반기에 사실상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들어갈 것을 이제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조태임 기자.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이제 질의를 하는 시간은 뭐 예상했던 거지만 네. 역시나 인사청문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박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잖아요. 그 전에 음주운전, 뭐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있었는데 이걸 야당에서 직접 물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제 논문 중복 게재나 그리고 그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박 장관은 그 중복 제 게재는 당시 관행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고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해서 계속 모르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대정부 질의.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네, 철회대 예정대로.
경찰국 얘기죠? 네, 그 30일 예정됐던 14만 정체 경찰회의 취소됐잖아요. 자진철회. 네, 자진철회. 어제 김현정 뉴스쇼 방송 중에도 저희가 계속 속보로 이 소식 전했었는데 네. 처음 이 회의를 제안한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이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철회하며 주최자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던 총경들이 이 사태 악화를 우려해 만류에 나선 게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총경 회의 주최 뒤 그 대기 발령 받은 유삼년 총경도 그제 저녁에 그 경찰 내부망을 통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칠 수 있다. 회의를 자제해달라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 경찰 회의가 자진 철회됨에 따라서 이제 경찰국 설치 논란은 좀 한풀 꺾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찰청도 사흘 동안 그 전국 시도청을 통해 경찰국과 관련해 그 경감 이하 직원의 의견을 모으기로 하는 등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 행안 장관이 쿠데타 발언한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부 경찰들은 여전히 회의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서 그 전국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했던 유근창 경감은 네. 첫 제안자가 철회했지만 회의는 진행하겠다. 행사 규모를 대폭 줄여서라도 그만큼 효과적인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확 불타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소강 국면으로 빨리 진행되는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이게 맞아요? 아니면은 뭐 일시 휴지기를 갖지만 언제든 타오를 수 있는 폭풍 전야인 거예요? 어떤 쪽이에요? 아무래도 좀 더 휴지기를 갖는 게 조금 전체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을 2번이나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강한 징계, 중징계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일부 국민들의 여론도 또 집단행동까지는 조금 전체 집단행동까지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 국회가 나서겠다, 민주당이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네.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경찰대 와의 불공정 문제 해소하겠다 이런 발언이 또 있었잖아요. 예. 행안부 장관에 이런 것이 조금 통한 것도 있어요. 일종의 뭐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부에서 그것에 대한 반응들도 작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대를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시선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대가 1981년에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을 좀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 대학 진학률도 낮고 그러니까 경찰에 대학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학력 그 수준이 높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해서 이거 마치 육사처럼 이렇게 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의 위상을 올렸다라는 긍정적인 경찰 내부 평가도 있고, 또 예. 하나는 간부들을 다 독식을 한다. 총경의 절반 이상, 경무관의 70% 이상을 경찰대 출신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윤희건 경찰청장 후보자도 경찰대 7기고, 류사명 뭐 소위 말해서 들이받은 류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 여기는 예. 경찰대 4기고 다 경찰대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이거를 경찰대 개혁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경찰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그 새누리당 후보가 예. 안대희 대법관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을 전 중수부장이죠. 정치쇄신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당시에 영입위원으로 같이 들어간 게 지금 이상민 장관이에요. 이상민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정치쇄신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낸 게 뭐였냐면 경찰대 폐지였습니다. 중수부는 그대로 두고 경찰대는 폐지하겠다라고 하니까 강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당시에 결국은 중수부는 폐지가 됐고 경찰대는 그대로 남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개혁을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공정을 얘기를 하면서 아니 뭐 경찰대 나오면은 다 경위부터 시작하는 게 맞냐, 시험도 안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뭐 검사도 9급부터 시작해라. 판사도 저 9급부터 해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공정이 뭐냐. 육사 졸업하고 그러면 2등병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소위로 임감을 하지 말고 막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조정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다만 한 가지 예전의 사례가 1980년에 세무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예. 경찰대가 세워진 거와 비슷한데 2001년에 폐지가 됐거든요. 아예 예. 세무대학교가. 예. 그런 이제 뭐 전례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그래서 경찰대를 폐지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시험을 봐가지고 임관왕을 하겠다라는 건지 뭐 이런 방안들이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경찰대 출신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에 대한 외부 평가와는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왜 전체의 2.5%가 상위 부분을 다 독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부 불만은 분명히 존재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내부에서 살짝 미묘하게 기류가 갈라지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경찰대 개혁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 방법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사실 검수완박 거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느끼지만 너무 몰아붙이다 보니까 반발을 샀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공감대를 얻기보다는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 이제 반발을 샀고 지금 경찰청 내부에서도 이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은 좀 잠잠해진 이 경찰 내부의 반발 소식 전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가보죠. 괴롭힘 정황.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최근에 그 공군 20전투 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 강모 하사가 숨졌다는 보도 있었는데요. 그때 여기가 주목을 받았던 게 이 부대가 고 이해람 중사, 그 상간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해람 중사가 속했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새로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는데 네. 그 이해람 정 중사가 살던 관사가 수개월째 비어 있었는데 이 초임인 강 하사에게 이 관사가 배정이 됐던 거예요. 숨진 이해람 전 중사가 살던 이해람 중사가 살던 바로 그 집, 네. 그 관사. 네. 같은 동도 아니고 그 관사. 네. 그래서 어. 이제 비어 있었는데 그 관사를 강하사가 이용하게 된 겁니다. 강하사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우편물을 수령을 하면서 아 이해람 중사가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동료에게 뭐 좀 스트레스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군 인권센터는 강하사 다이어리 내용도 전했는데 이 다이어리에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진짜 너무 화난다.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만만해 보이는 하사 하나 잡아서 분풀이한다. 관사 입주를 후회한다.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의 또 공군 수사단에 대한 불신도 전해졌는데요. 그 공군 수사단이 그 현장 감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강하사 유품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막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군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의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공군 수사단에 대해서 불신이 있어서 향후 수사를 잘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해람 중사의 그 부대라고 해서 일단 화제가 됐었어요. 예. 무슨 일이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 쭉 조사가 되는 과정에서 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 거군요. 일단 이 강 하사가 예. 지난해 4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이제 이해람 중사 같은 경우는 5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그 기간이 겹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이해람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5월부터 그리고 올해 1월까지 비어 있는데 이 강하사한테 그런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않고 그 방을 이제 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이 그 방이다라고 예. 말을 안 했다. 예. 근데 같이 근무했는데 그럼 몰랐던 거로 아니 뭐 보이는 같이 건가요? 근무를 했어도 한 달 자대 오자마자 뭐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뭐 친분을 쌓을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추후에 알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를테면 뭐 이거 죽음이 이를테면은 이해람 중사 죽음이 뭐 강하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실제 얘기를 했는지 여부는 뭐 이제 이런 유서에는 나와 있지만 그거는 군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스트레스를 줬는지 여부는. 다만 이제 이 유서를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남겼는데 다이어리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를 쫙 남겨놓고 예. 비밀번호도 거기다 써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군에서는 유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게 지금 투명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철저한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떤 성폭력을 당했다라든지 어떤 식의 괴롭힘을 당했다라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 같진 나온 건 않지만 없어요. 네. 쭉 흘러가는 조사 과정에서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으니 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주문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